결혼식 당일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은은 거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베일을 고쳤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와 준비됐니? 모두 기다려라고 말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민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버린 사람.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가족의 기대 속에 자랐고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딸의 미래를 단정된 결혼으로만 보았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오랜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자를 사랑했다. 그 사실을 처음 깨달은 건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와의 우정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박 때문에 그 감정을 억눌렀다. 대학에 들어와서야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숨겨야 했다. 그러던 중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32살, 지은의 과외 선생님이었다. 처음엔 수학과외로 시작했지만 민지의 차분한 목소리와 깊은 눈빛이 지은을 사로잡았다. 민지는 결혼한 적 없고 직장 생활로 바쁜 여자였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속으로는 고독했다. 지은과 민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과외 시간에 지은이 수학 문제를 풀다 울음을 터뜨렸을 때 민지가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 포옹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지은은 그날부터 민지를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성애자로 살아왔지만 지은과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연결감이 이상했다.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신경 쓰일까? 민지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과외 후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 산책을 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언니, 저 여자를 좋아해요. 가족은 모르지만 숨기기 힘들어요. 민지는 놀랐지만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내 마음이라면 그게 맞아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이었고 사회에서 정상으로 사는 게 중요했다. 지은의 고백 후 민지는 거리를 두려 했지만 실패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지은이 덧니 저 언니 좋아해요 라고 말했을 때 민지는 대답 대신 키스를 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행복은 짧았다. 지은의 부모가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요즘 왜 늦게 들어오니? 남자친구 생겼어. 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거짓말로 둘러댔다. 민지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동료들이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묻자 불편해졌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며 사랑을 키웠지만 압박이 커졌다. 지은은 가족의 소개로 만난 남자 준호와 데이트를 강요받았다. 준호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없었다. 준호 씨, 미안해요. 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지은은 결국 고백했지만 준호는 화를 내지 않고 행복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소문이 부모에게 퍼졌다. 아버지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소리쳤고 지은을 방에 가뒀다. 민지는 지은의 연락이 끊기자 불안해졌다. 그녀는 지은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지은을 만났다. 우리 도망칠까? 지은의 말에 민지는 망설였다. 자신의 직장, 가족, 모든 걸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사랑이 이겼다. 결혼식 당일 지은은 드레스를 입은 채로 민지의 차에 탔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의 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민지의 부모도 내가 미쳤어 라고 비난했다. 사회의 시선은 더 혹독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직장에서 민지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숨기기 어려웠다. 지은은 우리가 잘못한 건가? 라고 자문했다. 민지는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세상이 문제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었다. 그녀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었다. 민지도 마찬가지. 그녀는 이성애자로 살았던 과거를 부정해야 했다. 나는 정말 레즈비언인가? 민지는 밤마다 고민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항상 깊고 아팠다. 언니,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아직 아니야. 때가 올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때는 오지 않았다. 지은의 오빠가 그들을 찾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아프시다. 오빠의 말에 지은은 흔들렸다. 민지는 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결국 가족을 선택했다. 미안해, 언니. 그녀는 민지를 떠났다. 민지는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지은이 집으로 돌아오자 가족의 압박이 더 세졌다. 그 여자랑 끊어. 정상적으로 살아. 아버지의 명령에 지은은 반항했다. 아빠, 저는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제 사랑이 그래요. 그 말로 집안은 폭발했다. 어머니는 내가 우리를 죽이는 거야 이라고 울었다. 지은은 다시 민지에게 연락했다. 돌아갈게. 두 사람은 재회했지만 이번엔 더 조심스러웠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투쟁이었다. 친구 한 명이 지은에게 너 미쳤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살아봐야지 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경제적 압박이 왔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 그들의 관계를 부모에게 알렸다. 지은이를 위해 한 거야? 그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수진의 말이었다. 그 배신으로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내가 내 친구잖아. 수진은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미안해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은의 내적 갈등을 키웠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했다. 민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가?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토론했다. 논쟁은 격렬했다. 사랑이면 다 돼. 가족은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가족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를 찾아왔다. 내 딸을 놓아줘. 내가 그녀를 망치고 있어. 민지는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없어. 한국에서 라고 소리쳤다. 그 대면은 민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저쩌면 헤어지는 게 나을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며 안 돼 라고 매달렸다. 이 갈등은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가? 사회의 규범을 무시하는 게 정당한가? 그녀의 선택은 매일 고통이었다. 민지도 자신의 정체성을 제고했다. 나는 정말 그녀를 사랑하나? 결국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렸다. 함께 싸우기로.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지은의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했다. 그 소식에 지은은 무너졌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민지는 그녀를 안으면 아니야? 세상의 탓이야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야기의 전환점이었다. 지은은 가족과 대화하기로 했다. 엄마, 아빠,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민지 언니예요. 그 고백은 집안을 뒤집었다. 아버지는 분노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다면 B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두 사람은 커밍아웃의 결과를 마주했다. 친구들은 멀어지고 직장에서 차별이 시작되었다. 민지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두 사람을 지탱했다. 지은의 고백 후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다.
아버지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당장 그만둬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구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니? 라고 말했다. 오빠는 중재하려 했지만 지은아, 생각해봐. 한국 사회에서 라고만 할 뿐이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저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제 삶이에요 라고 선언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을 나와 민지의 아파트로 갔다.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용감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도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게 아직 말하지 못했다. 민지의 부모는 시골에 살았고 딸의 정상적인 삶을 기대했다. 엄마, 아빠, 저 여자친구가 있어요. 민지는 전화로 말하려다 포기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살며 일상을 꾸렸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스멀스멀 다가왔다. 지은의 대학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너 레즈비언이야? 진짜? 라고 물었다. 지은은 왜?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민지의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지 씨, 요즘 이상해. 남자 안 만나? 민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이 압박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밤에 대화하며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지은은 언니, 가족이 미워. 하지만 사랑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게 정상적이야. 시간 걸려라고 위로했다. 그러나 도덕적 갈등이 커졌다. 지은은 우리가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게 옳아 라고 물었다. 민지는 우리 행복도 중요해 라고 답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어느 날 민지의 옛 친구가 찾아왔다. 민지야, 내 소문 들었어. 그만둬. 내 미래 망쳐. 친구의 말에 민지는 화가 났다. 내가 뭘 알아. 하지만 그 말은 민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저쩌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일까? 라고 털어놓았다. 지은은 잔이야. 사랑이잖아 라고 말했다. 이 논쟁은 자주 반복되었다. 두 사람은 사회의 정형화된 역할에 도전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TV 드라마나 뉴스에서조차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찾았지만 익명성 뒤에 숨긴 채였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지은의 말에 민지는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라고 한숨 쉬었다. 경제적 압박도 왔다. 민지가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잃자. 이게 다 관계 때문인가? 라고 생각했다.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피곤했다. 이 상황에서 배신이 또 일어났다. 지은의 오빠가 민지를 찾아와 내 동생을 놓아줘. 내가 유혹한 거잖아. 우민지는 단이에요. 서로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오빠는 사랑. 웃기지 마. 내 나이 되면 후회할 거야. 그 말은 민지의 나이 차이를 상기시켰다. 7살 차이. 사회에서 비난받기 쉽다. 지은은 오빠와 싸웠다. 오빠, 왜 이해 못해? 오빠는 가족을 생각해라고 말했다. 이 대면은 지은의 내적 충돌을 키웠다. 그녀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해? 밤에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둘 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선택을 강요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자 지은은 병원에 갔다. 엄마, 미안해. 범원이는 내가 왜 그래야 해? 정상적으로 살면 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은 정상. 그게 뭔데? 라고 반박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은은 민지와 대화했다. 언니, 포기할까? 민지는 안 돼. 싸워봐 라고 말했다. 이 결정은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이 학교에서 차별을 당했다. 교수 한 명이 내 생활이 문란하다 들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성적이 떨어졌다. 민지도 직장에서 상사의 압박을 받았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 주면 안 돼. 상사의 말이었다.
두 사람은 이 압력을 견디며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손실이 컸다. 지은의 친구들이 떠나고 민지의 사회적 연결이 끊어졌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그래? 하지만 같이 있어 라고 말했다. 고독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밤에 안으며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갈등은 계속되었다. 민지가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했다. 나는 원래 이성애자였어. 지은 때문에 변한 건가? 그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에게 털어놓자. 지은은 언니, 그게 중요해. 지금 사랑하잖아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관계를 깊게 만들었지만 불안도 키웠다. 어느 날 지은이 사고를 당했다.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일 뻔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민지가 달려왔다. 괜찮아, 지은은 언니, 무서워라고 울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결의를 다졌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의 개입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변호사를 고용해 지은을 설득하려 했다. 내가 미성숙해서 그런 거야? 치료받아. 지은은 치료. 사랑이 병인가? 라고 소리쳤다. 이 대립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민지는 자신의 가족에게 고백했다. 엄마, 저 동성애자예요. 어머니는 충격받아 내가 왜? 라고 물었다. 민지는 사랑이에요 라고 말했다. 부모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집에 오지 마. 그 말에 민지는 무너졌다. 지은이 위로했다. 언니, 나 있어. 두 사람은 이 손실을 안고 앞으로 나아갔다. 사회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지은이 LGBT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곳에서 희망을 얻었다. 민지도 동참했다. 변화는 천천히 와. 그러나 현실의 벽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민지가 해고되었다. 개인 사정으로 라는 이유였다. 차별이었다. 지은은 소송할까? 라고 말했다. 민지는 힘들어 라고 대답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투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활동가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지은의 제안이었다. 민지는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이 선택은 새로운 갈등을 가져왔다. 공개적으로 나서면 더 큰 비난이 올 터였다. 준비됐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긍리라고 말했다. 공개 활동을 시작한 후 두 사람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지은과 민지는 LGBT 권리 집회에 참가했다. 처음엔 익명으로, 하지만 곧 얼굴을 드러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지은의 외침이 마이크를 통해 울렸다. 민지는 옆에서 지지했다. 그러나 반발이 거세졌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들 한국을 더럽히네 같은 댓글들. 지은은 무시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민지의 가족도 연락했다. TV 봤어? 부끄러워 죽겠어. 어머니의 말이었다. 민지는 미안해요. 하지만 제3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이 대립은 민지의 내적 갈등을 키웠다. 그녀는 밤에 둘이가 너무 나갔나?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잔이야. 변화 위해 필요해 라고 말했다. 활동 중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비슷한 커플, 활동가들. 그중 한 명, 혜진이 지은에게 관심을 보였다. 너 강해 보인다. 혜진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하지만 민지는 질투했다. 그 여자랑 뭐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친구야 라고 말했다. 이 작은 오해가 관계에 균열을 냈다. 민지는 내가 젊어서 다른 사람 찾을 수 있지 라고 말했다. 지은은 언니, 왜 그래? 라고 울었다. 이 논쟁은 격렬했다. 민지의 나이 컴플렉스가 드러났다. 나는 32살이야. 내 미래 망칠까 봐에 지은은 나랑 함께할 미래야 라고 말했다. 이 갈등은 관계를 시험했다. 한편 지은의 가족이 재접근했다. 오빠가 집에 와 이야기하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와 상해 후 갔다. 집에서 아버지는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사회가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되라고 속삭였다. 이 변화에 지은은 놀랐다. 정말, 그러나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민지 씨는 나이 차이가 아버지의 말이었다. 지은은 그게 문제예요. 라고 반박했다. 이 대화는 희망을 주었지만 여전히 긴장됐다.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민지가 새 직장을 구하려다 실패했다. 경력 좋지만 개인 생활이 인터뷰어의 말이었다. 차별이었다. 민지는 좌절했다. 이게 끝이야. 지은은 아니야. 함께 이겨라고 말했다. 활동이 커지면서 미디어 관심이 왔다. 인터뷰 요청. 지은은 할까? 민지는 위험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했다. TV에서 우리는 평범한 커플이에요. 사랑할 뿐이라고 말했다. 방송 후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지지자들은 용감해, 비난자들은 추방해, 지은의 대학에서 데모가 일어났다. 반대자들이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들었다. 지은은 무서웠지만 서 있었다. 민지가 손을 잡아주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유대가 강해졌다. 그러나 배신이 다시 왔다. 혜진이 민지에게 지은이 나 좋아해라고 거짓말했다. 민지는 믿지 않았지만 불안했다. 지은에게 물었다. 진짜 지은은 잔이야. 왜? 화가 났다. 혜진의 질투였다. 이 사건으로 지은은 믿지 않아 라고 말했다. 민지는 미안해 사과했다. 이 오해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서로 믿자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남았다. 지은은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민지는 시도해봐야지 말했다. 활동 중 사고가 일어났다. 집회에서 폭력. 반대자들이 돌을 던졌다. 민지가 다쳤다. 병원에서 지은은 울었다. 언니, 미안해. 민지는 괜찮아. 우리의 싸움시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결의를 다졌다. 회복 후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온라인 캠페인 시작. 동성애는 사랑이다 해시태그. 지지자가 늘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도. 지은의 아버지가 그만둬. 위험해 말했다. 지은은 아빠, 이해해줘 말했다. 이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아버지는 내 엄마가 걱정해. 지은은 엄마는 이제 이해해. 어머니가 조금씩 변했다. 내가 행복하면 이 변화는 희망이었다. 민지의 부모도 서서히. 편지로 생각해봤어. 내 선택 존중할게. 민지는 눈물 흘렸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 법적 보호 없음. 결혼 불가. 지은은 결혼하고 싶어. 민지는 언젠가 말했다. 이 꿈은 동기였다. 활동가들과 법 개정 운동. 청원. 서명 모으기. 피곤했지만 보람. 그러나 개인적 갈등. 민지가 건강 문제. 스트레스성 위험. 지은은 쉬자 말했다. 민지는 안 돼. 계속 비헌신은 감동적. 지은의 내적 성장. 처음엔 숨겼지만 이제 자랑스러움. 이게 나야. 사회의 시선 바뀌기 시작. 젊은이들 지지. 멋져요. 댓글. 하지만 노인층 반대. 전통 타겟. 이 대조는 드라마틱. 두 사람의 관계도 진화. 더 성숙. 사랑의 매일말. 하지만 위기. 민지의 옛 연인, 남자가 나타남. 민지, 돌아와. 민지는 이미 끝났어 말했다. 하지만 지은 질투. 과거야. 민지는 내 뒤 오해 해결. 관계 강해짐. 고조되는 긴장. 대형 집회 준비. 지은 연설.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청중 환호. 하지만 반대자 습격. 혼란. 지은 실종. 민지 찾음. 지은아, 공포.
지은 발견, 다침. 언니 우이 순간, 절정. 민지 다신 안 놓쳐 병원에서 회복. 이 사건 언론 타, 여론 변함. 지지 증가. 폭력 반대 사회 깨달음 시작. 두 사람의 희생 가치 있음. 집회 사건 후 지은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녀는 민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더 조심해야 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그래도 포기 안 해라고 대답했다. 이 사건은 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동성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다. 일부 언론은 폭력은 안 돼라고 지지했지만 보수 매체는 자극한 건 그들지라고 비난했다. 지은과 민지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평화롭게 사랑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노출은 더 큰 압력을 가져왔다. 익명의 협박 전화, 죽어라 같은 메시지. 지은은 무서워했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받아들였다. 민지는 보호하려 애썼다. 나 혼자 할게 하지만 지은은 함께라고 고집했다. 가족의 반응도 변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TV 봤어. 위험해. 그만둬 지은은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지. 감정적 대면은 지은의 마음을 움직였다. 미안해, 엄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의 부모도 변화. 아버지가 전화로 건강 조심해. 민지는 놀랐다. 아빠, 고마워요. 이 작은 수용이 힘을 주었다. 그러나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법 개정 청원이 실패했다. 아직 때 아니야. 의원들의 말. 지은은 실망했다. 언제? 민지는 계속 싸워 말했다. 이 좌절 속에서 관계의 균열이 생겼다. 지은이 피곤해. 정상적으로 살까? 라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은 가족, 친구, 잃은 게 많아. 뒤 고백은 격렬한 논쟁을 불렀다. 포기할 거야.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모르겠어. 이 불확실성은 관계를 흔들었다. 밤에 지은은 울었다. 언니, 미안해. 민지는 생각해봐 라고 말했다. 이 갈등은 내적 투쟁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재고했다. 사랑 vs 안정. 민지도 마찬가지. 지은을 놓아줄까? 하지만 사랑이 이겼다. 지은은 언니 없인 안 돼 라고 말했다. 재결합. 더 강해짐. 활동 재개. 소규모 모임. 교육 세미나. 동성애 이해 젊은이들 참여. 희망. 하지만 또 배신. 지은의 옛 친구 수진이 미디어에 지은은 강제된 거야. 거짓 증언. 지은 분노. 왜? 수진, 내가 잘못됐어. 비배신 상처. 민지 위로. 무시해. 하지만 명예훼손 소송. 법정 싸움. 스트레스. 지은 증언. 저는 자발적으로 사랑해요. 판사 증거, 증인들 지지. 승소. 하지만 피로. 민지 건강 악화. 입원. 지은 간호. 언니, 쉬어. 민지 미안. 이 순간 역할 역전. 지은 강해짐. 퇴원 후 휴식. 여행. 제주도. 바다 보며 평화로워. 지은 말. 민지 너 덕분 로맨틱 순간. 하지만 현실 귀환. 새로운 위기. 민지의 직장 복귀 실패. 이미지 문제. 지은 새로 시작해. 프리랜서. 경제 어려움. 지은 졸업 후 취업. 여성 커플 기력서에 숨김. 면접. 개인 생활. 지은 상관없어요. 취업. 하지만 동료 수군. 견딤. 사회 변화 조짐. 드라마의 LGBT 캐릭터. 긍정적. 지은 좋아해. 민지 천천히 고조. 대형 이벤트. 프라이드 퍼레이드. 참가. 사랑은 자유 피켓. 반대자 있지만 지지자 더 많음. 감동. 하지만 폭력 시도. 경찰 개입. 안전. 이 경험 식탁. 두 사람 성장.
지은 우리가 해냈어 민지 자직 하지만 만족. 가족 재회. 지은 집 방문. 민지 동반. 어색. 아버지 앉아 대화. 이해하려 해 어머니 행복해. 지은 네 민지 감사해요. 이 순간 화해 시작. 민지 가족도. 방문. 따라 미안 눈물. 수용. 하지만 완벽 아님. 시간 필요 사회도. 법 개정 움직임. 청원 재시작. 지은 연설. 우리 이야기 들어줘 감동. 서명 증가. 희망. 하지만 개인적 대가. 지은 우울증. 상담. 압박 때문에 민지 지지. 함께 이겨 회복. 관계 깊어짐. 영원히 약속. 고조 끝 절정. 민지 제안. 결혼하자. 비공식 지은 등 의식. 친구들 증인. 행복. 하지만 현실. 법적 인정 없음. 언젠가 꿈이 선택대가. 더 큰 활동. 리더 역할. 피로. 하지만 가치. 비공식 결혼식 후 지은과 민지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 그들은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인정은 없었다. 축하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시선들이 느껴졌다. 지은은 상관없어. 우리만 알면 돼라고 말했다. 민지는 맞아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웠다. 법적 보호 없이 사는 게 불안했다. 활동은 계속되었다. 지은이 NGO에서 일하게 되었다. 권리운동 민지도 도왔다. 세미나, 워크숍. 젊은 세대 교육. 변화는 아래서부터 지은의 믿음이었다. 하지만 반발도. 보수 단체 시위. 가족 파괴 피켓. 지은 대면. 왜 반대해? 상대 전통 지켜 논쟁. 지은 사랑도 전통기 대립은 피곤했지만 깨달음 주었다. 내적 성찰. 지은 우리가 너무 밀어붙였나? 민지자니? 필요해 지지자 증가. 온라인 커뮤니티 성장. 우리처럼 지약이 공유. 감동. 하지만 개인적 손실. 민지의 건강 제약화. 스트레스 의사말 지은 쉬자 민지 안 돼 헌신. 지은 간호. 역할 나눔. 관계 균형. 가족 관계 개선. 정기 방문. 아버지 민지 씨, 잘 부탁해 지은 놀람. 아빠, 어머니 요리. 먹어봐 따뜻. 민지 가족도. 손녀처럼 대우. 수용 과정. 하지만 사회 전체. 느림. 법 개정 실패 반복. 지은 실망. 포기할까? 민지 안 돼 격려. 새로운 위기. 지은 직장 차별. 승진 안 돼 이유 이미지 지은 항의. 부당 소송. 승소. 하지만 피로. 이게 끝. 민지 잔이 지지. 이 싸움 성장. 두 사람 깨달음. 사랑은 투쟁이 결론. 이야기 마무리. 수년 후 지은 30살, 민지 37살. 안정. 활동 지속. 사회 변화. 동성 결혼 논의. 가능할까? 지은 희망. 민지 불이 덕분 자부. 반성. 잃은 게 많았지만 얻은 게 더 지은 말 민지 동의. 결말. 평화로운 일상. 산책. 손잡음. 사랑의 경원. 하지만 질문. 이 선택이 옳았는가?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게 정당한가?